교재 148페이지. 이 문제가 시험에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열의 10중 8구는 방금 하셨던 나딘 여야가와 연산자와 셀렉트 문장을 이용해서 문제 푸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이제 테이블을 아까 한 개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테이블 방식. 근본적으로 필요한 테이블은 우리가 결과를 나타낸 레코드가 고객 명단을 뽑는 거였으니까, 고객 명단을 뽑기 위해서 고객 테이블이 필요했죠. 그럼 근본적으로 한 개를 이용한다 그러면 근본 테이블인 고객 테이블이 필요한 거고요. 두 개를 이용한다면 관련 있는 필드.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 테이블은 관련 있는 필드잖아요. 테이블이잖아요. 필드가 아니라 관련 있는 테이블이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때는 이제 원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전을 조건인데 이전을 어제 하셨죠? 이전을 기억나세요? 이전을이란 거 기억나시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고개를 좀 끄덕끄덕했으면 하는 날이 언제쯤 올지 모르겠군요. 자, 여기서 했습니다. 이전을 같다, 널, 공란, 엑셀로 따지면 그러니까 값이 없다, 없는. 반대는 not 이전널이나 이전 not 두 가지 다 허용한다. 영문법에 의해서. 영문법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전널이었습니다.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 푸세요로 나오는 건데 이거 풀이 방법은 이거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버거운 관계로 자 교재 148페이지 보면 조인 속성 자 조인 속성이 아까 저기 관계할 때 제가 관계 편집 플러스 조인 유형에서 우리가 1번 뭐 첫 번째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연결 방식에 있어서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브릿지 검색 쿼리에 대해서 작업하는데 1번 나딘 예약과 SQL 문장을 이용하는 방법 이건 방금 우리가 하신 방법입니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 방법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2번은 디자인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필기에서 제가 이 조인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나면 뭐 이걸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조인이라는 이야기를 크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일단 패스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3페이지 갑니다. 브릿지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 그러면 문제에서 예를 들면 요렇게 이전널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디자인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만들기 쿼리 마법사를 이용합니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디자인을 통해서 할 건데 요 녀석만 마법사를 통해서 할 겁니다. 요 문제 유형만 클릭. 여기 들어오니까 그 단순 쿼리, 컨스텝 쿼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걸 이용 안 하냐고요. 저희들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여기 있는 거 이용하셔봤자 어차피 다시 또 디자인 수정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서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어쨌든 브릿지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확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방법만 틀리신 겁니다.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 아까 쿼리 만들 때 뭐 테이블이나 쿼리가 필요하다 했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원본 자료가 뭐냐고요. 쿼리의 결과에 넣으시겠어요. 쿼리 결과는 어디에 있다고요? 고객 테이블에 있다고요. 우리 가게에 비디오를 빌려가지 않은 명단 여기 있다고 여기. 이해되세요? 이제 다음 선택 다음 어떤 테이블 쿼리가 관계 있어요? 관계 레코드. 즉 관계 있는 테이블이 아까 뭐라고요?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아까 문제를 풀었으니까 대여 테이블. 이 관계가 있겠죠. 선택 다음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 모두 있습니까? 뭐 이건 문제 있잖아요.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와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 자, 각각 필드명 선택하시고 가운데 있는 단추 클릭합니다. 이걸 일치 단추라고 합니다. 밑에 보면 일치 필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은 아마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기본값으로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다르게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설정해야 되고 지금은 아마 안 먹힐 겁니다. 이렇게. 다음. 커리의 결과는 어떤 필드 보겠습니까? 아까 고객 아이디 필드, 이름 필드 보고 싶고 핸드폰 더블 클릭, 성별 더블 클릭, 그리고 옮기는 거, 더블 클릭을 옮기는 거. 이거 몇 번 해보셨던 내용이니까, 동작이니까. 그러면 이게 커리 결과에 이런 필드가 나타나겠다. 그리고 다음 이름은 그리고 똑같은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이대로 쓸게요. 결과 보기 마치. 하면 방금 보셨던 내용과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럼 잠깐만요. 방금 쉬는 시간 전에 하셨던 방법과 현재 마법사 통해서 한 방법하고 두 개 중에 어느 게 쉽습니까? 마법사가 쉬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마법사부터 먼저 했으면 마법사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알고 지금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 둘 다 어려운 겁니다. 네? 둘 다 어려운 방식이에요. 앞에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을 한 2, 30분 들었잖아요, 이미.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아마 뭐 그때마다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잠깐만요. 닫지 마시고요. 자, 이건 마법사를 통해서 지금 불일치 검색 커리를 처리하신 거잖아요. 자, 이 녀석이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법사를 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이. 디자인 보기 한번 가볼까요? 디자인 보기를 보시면 교재 149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나옵니다. 비교해 보실래요?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브릿지 검색 그림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2번과 같은 디자인 그림이 나온다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2번은 안 하, 2번 방식으로는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자, 보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런 하살표 촉이 나와 있는 이런 연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풀이 방법 선택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저널이라는 얘기 보이죠?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 안 할 거고요. 아마 필기에 가면 이런 내용이 왜냐하면 어차피 마법사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지금 2번을. 굳이 우리가 어려운 2번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법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저널을 이용한 풀이 방법인데 마법사를 통해서 할 겁니다. 끝. 자, 오늘은 커리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복습을 하고 온다는 전제하에서 다음 시간에 조금 이제 익숙한 거, 그 다음에 또 하지 않았던 유형들 조금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10개 중에 9개는 다 요 형태 안에서 다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문제 유형은 요런 유형과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한 개 더. 나중에 그때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커리드는 어쨌든 수업 중에 제가 한 번씩 다 언급은 해 드릴 겁니다. 실기 수업 중에. 그래야 필기 공부할 때 좀 우리가 좀 수월할 거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자, 그리고 저희들 이제 어디 가냐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할 계획입니다. 챕터 1 교재 23페이지. 교재 23페이지. 교재 23페이지 펼치만 나오시고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파일 열겠습니다. 열기, 찾아보기. 어, 머리 아픈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도 뭐 쉽진 않겠죠. 자, 이론 폴더에 1DB 구축, 섹션 2, 섹션 2, 출제 유형 1 파일 여시고. 자, 교재 내용 읽지 마세요.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교재 내용은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자, 회원 테이블을 열겠습니다. 데이터, 결과를 보는 데이터 시트 보기, 더블 클릭이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기.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회원 테이블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 인수인 게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갑자기 사장이 회원 테이블을 관리하라고 툭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걸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할게요. 동아리 코드, 자 세대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동아리 코드에
1이란 값을 입력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정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자, 틀리면 틀리다고 잔소리 할 테니까. 1 값을 입력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1 자리에 1 값을 입력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과거의 자료를 보니까 1이 있기 때문에 1을 입력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2도, 있네요. 2도 입력해도 될 것 같네요. 3은 4까지는 그 과거에 입력된 자료가 있으니까 충분히 1, 2, 3, 4는 과거에 입력이 되어졌으니까 이 자리에 입력해도 될 거라고 그런 판단을 쓰잖아요. 그럼 5 값은 입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5 값은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러면 이 레코드의 동아리 코드 필드에는 5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근거로? 근거는 없다라는 근거, 있다라는 근거는 솔직히 지금 업무 인증 하나도 안 받았죠. 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입력할 정말 입력을 해도 되는데 입력할 기회가 없어서 오를 입력을 안 한 건지 정말 1, 2, 3, 4만까지만 입력을 하고 오를 입력하면 안 되는 사항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옆에 보니까 동아리 테이블이 하나가 있네요.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바라보건데 5 값은 입력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5 값이 없네요. 이해됐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 업무를 이렇게 가는 건데, 자,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잘 보이진 않을 건데,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져 있는 거, 이건 어떤 구조냐면, 텍스트 상자 컨트롤입니다. 텍스트 상자 컨트롤입니다. 텍스트 상자 컨트롤 역할은 데이터를 표시해주거나 입력하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엑셀 시간에 배웠던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디자인 모습과 좀 다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건 텍스트 상자 컨트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레코드라고 하는 구조는 형태적으로 봤을 때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모음이라는 이야기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모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엑셀 시간이고 어제도 보셨다시피 텍스트 상자 데이터 입력을 할 때 텍스트 상자만 이용해요. 데이터 입력을 할 때 역삼각 형태를 띠고 있는 콤보 상자라는 것도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데이터를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법 이해되셨습니까? 영상에 안 나오겠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게 텍스트 상자의 모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구조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 꼭 텍스트 상자만 쓰는 겁니다. 아니죠. 목록 상자도 쓰잖아요. 우리 경과해 봤을 때 목록 상자 형태의 컨트롤. 우리 어제도 코딩할 때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 이겁니다. 내가 업무를 앞으로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불현듯 또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겨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현듯 이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이.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냐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딱 펼치면 뭐가 나오도록 동아리 테이블에 있는 이 동아리 코드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항 나타내는 거 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옆에 이런 의 등산, 필수부, 인라인스케이트, 테니스 라는 이런 방금 보셨던 동아리 코드 옆에 동아리 명이 있잖아요. 동아리 명을 여기다 표시해주면 더욱더 구분하기 더 이해하기 쉬워지겠죠. 그러면 다음 사람은 저걸 보고 선택만 쓰면 되겠네요. 그런 작업들을 필요에 따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작업을 할 때.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저장할 때 편리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자, 예를 들어서 정치인지도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에 회원 가입할 때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연도 선택할 때 직접 인정하는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올해 연도 기준으로 제 나이를 찾으려면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연도 차이. 아 진짜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적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저는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보면 그 연도 선택하기 정말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얘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그 만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사용 안 해봤을 겁니다. 한 80살 되는 사람이 그걸 선택하자면 막 위에 더 올라가요. 막 밀어 올려야 되잖아요. 내일 당기거나. 그런 방식으로 연도 있는 사람 경우들이 많잖아요, 진짜. 스마트폰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것도. 텍스트 쳐서 입력하는 방식보다는 이렇게 해주면 업무 보는데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지금부터 이자로 갈 겁니다. 지금부터 이 작업할 겁니다. 자, 다 닫으시고. 교재 안 읽을 겁니다. 그냥. 교재의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원 테이블 디자인 보기로 해주시고. 자, 아까 어느 부분이 동아리 코드 필드에. 자, 구조적으로 이 녀석은 어떤 컨트롤?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라고 그랬죠. 그럼 저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목록이 들어가는, 목록이 나타나는 콤보 상자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어디서 작업을 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여기에는 없었거든요. 있었으면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겠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딱 하나 있네요. 여기 조회 탭. 조회 탭. 보면 동아리 코드 필드의 구체적인 필드 속성을 다루는데 조회 탭에 있는 게 컨트롤 표시인데 방금 컨트롤이 어떤 종류라고요?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디자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입력하고 표시해주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건 텍스트 상자 컨트롤입니다. 그럼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자, 클릭하니까 목록이 보이네요. 펼쳐서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하셨던 목록 상자 펼쳐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리스트 박스라고 하는 거 우리 엑셀 시간에 그다음에 콤보 상자도 뭐 엑셀 시간에 하시죠.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콤보 상자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자, 이걸 바꾸는 순간 화면상에 보이지 않던 속성들이 쭉 나열됩니다, 지금. 보이세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속성이죠. 그래서 교재 23페이지 제목이 뭐라고요? 필드 조회 속성 설정이다. 자, 보세요. 해당 필드의 조회 속성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모든 이런 여기서 다 조회 탭에서 다 일을 할 겁니다. 탭에서. 자, 그러면 방금 뭐라 그랬죠, 제가? 콤보 상태 바뀌어야 이제 목록을, 그럼 이제 자료를 이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료가 어디에 있다고요? 동아리 테이블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록으로 쓸 자료가. 그러면 그게 뭐냐면 행원본입니다. 행원본 유형. 테이블에 있는 값을 쓰겠다. 아니면 쿼리에 있는 값을 쓰겠다. 그리고 밑에 와서 행원본에 가서 실제 그러면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필드를 모두 다 쓸 건 아니잖아요. 모두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최소 한 개 이상은 쓰겠다는 거잖아요. 일부분만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커서 놓으시고 오른쪽에 점점점점점점점 단추가 보일 겁니다. 작성기 단추라고 합니다. 점점점 작성기 단추 클릭. 그리고 원본 자료가 어디에 있다고요? 동아리 테이블에 있다고 그랬죠. 더블 클릭. 어? 더블 클릭하고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녀석입니까, 이거? 쿼리 디자인이잖아요. 쿼리 디자인. 원하는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조합한다. 쿼리잖아요. 쿼리 디자인.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동아리 코드가 필요하고. 그 옆에 뭐 동아리명까지 같이 있었으면 더욱더 좋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가죠. 자, 그다음 우리 방금 그 쿼리 디자인 작업을 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생겨난다고요? 셀렉트라는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셀렉트 문장이 완성이 되어진다 그랬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단순 조회 속성이라고 합니다. 단순 조회입니다. 조회 컬입니다. 단순 컬이. 자, 닫으면 뭐가 생겨난다고요? 이면에. 자, 일단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업데이트 하셔야겠죠. 예. 하면 셀렉트 문장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디자인에 가서 작업하셔도 되고 셀렉트 문장을 직접 작성하셔도 된다는 거죠. 직접 작성하는 건 다음 주에 다른 데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그냥 디자인 통해 작업을 할게요. 자, 이야기. 자, 그럼 요래 놓고 이제 나가보죠, 이제.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하시겠습니까?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예. 자, 그러면 동아리 코드 부분은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콤보 상자 컨트롤로 바뀌었다고. 우리는 분명히 1, 2, 3, 4라는 저 동아리 코드값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도? 동아리 명도 나오게끔 설정을 했는데 화면상에 이것밖에 안 보이네요. 그럼 뭔가 어디서 작업을 뭔가 빠진 게 있나 봅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 일단 전체 틀은 이제 갖춘 겁니다. 전체 틀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쿼리 디자인에서 조합한 필드의 개수가 화면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두 개 조합하셨잖아요, 필드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열 개수라고 합니다. 열 개수. 그래서 열 개수가 지금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만 보인 거고요. 2라고, 자, 2죠. 그럼 최대 2라고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하나하나씩 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저기 필드 조회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10가지 정도 되는데 내용이 그건 뭐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냥 여기서. 이 문제 가지고.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요렇게 나오는데, 좀 찝찝하네요. 뭐가 찝찝하죠? 동아리명이 나오다가 잘려버렸네요. 저 내용 전체가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자, 구조적인 이야기 좀 하죠. 요게 열 필드입니다. 앞쪽에. 한 개. 두 번째 필드가 여기인데, 저게 잘린 이유는 이 녀석이 이 테이블에서 동아리 코드 필드가 가지는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우선시되어서 그런 겁니다. 저 녀석이 우선시되어서. 저 사이즈가 딱 저만큼이잖아요. 예? 그 안에 두 개의 열이 지금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두 개의 필드가 저 안에 다 들어오는 내용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동아리 코드 너비만큼. 근데 그 지금 넘어가나 봅니다. 그러니까 잘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각각의 열너비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열너비를. 밑에 열너비 보이세요? 자, 1, 세미콜론. 자, 구분자, 세미콜론, 1, 세미콜론, 4. 무조건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합니다. 내용 구분은. 그리고 확인. 1, 4 너무 큰데. 뭐, 어찌됐든. 자, 데이터 시트 보기. 자, 저장하시면,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어느 쪽으로 하셔도 됩니다. 동아리 코드 어느 쪽 값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자, 보세요. 분명히 1, 4면 현재 이쪽이 1이라면 여기가 1 사이즈의 크기라면 4배 정도 나오려면 더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했죠. 일단 다른 작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동아리 코드 필드의 열너비에 영향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그럼 저 녀석이 이제 값을 조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내용이 다 나오려면. 그리고 이 내용이 잘렸다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수평 이동 마크 보이세요, 이거? 이게 있다는 건 내용을 더 볼 수 있는 공간이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그러면 그걸 이제 목록 전체 사이즈를 조정하는 건 목록 너비라고 하는 겁니다. 목록 너비. 이게 자동이죠. 자동은 방금 보셨던 필드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그러면 1, 4니까 최소 얼마쯤 돼야 됩니까? 5 정도는 되어줘야 내용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목록 너비를 5 정도. 엔터. 자, 엔터 치시고 기본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예, 엑셀도 센티미터입니다. 엑셀도 센티미터입니다. 단위가.
처음 들으세요? 한지 오래되죠? 잠깐만요. 센티미터 이야기하고 갈게요. 이 어디 갔습니까? 파일이 안 보이는데. 아니, 센티미터 이야기하고 갈게요. 어디서 이야기했냐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여시고, 여백에 가니까 이거의 단위가 얼마라고요? 센티미터입니다라고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죠. 센티미터입니다. 자, 엔터 좀 쳐주세요. 그럼 목록 너비. 그럼 결과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 저장하시는 거. 그러면 이번에 이제 펼쳐서 보면 이제 내용사가 제대로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항 같은 값이면 여기에 요 위에 이 녀석이 필드가 가지는 이름, 즉 필드명이 나타났으면 더 좋겠죠? 예? 아, 그게 있으면 더 명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열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열 이름. 우리 지금 쿼리 디자인 통해서 가져온 거 있잖아요. 테이블 이름도 있고 저기 테이블 안에 있는 필드와 필드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그 필드명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더블 클릭 방법 어제 가르쳐 드렸죠. 더블 클릭. 그래서 열 이름 표시 숨기기. 예 표시 아니요 숨기기. 그리고 결과 확인하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이제 여기 동아리 코드 동아리명 해서 열 이름 필드 이름 보이죠? 요거 자 그다음 화면상에 몇 개가 보이냐면 총 5개가 보이잖아요 지금 그 5행이 보이잖아요 구조적으로 저것도 컨트롤할 수 있거든 그럼 저게 이제 뭐냐면 저 목록을 몇 개쯤 보여줄 것이냐 그게 이제 행수라고 하는 건데 행수 화면에 표시할 목록수 목록의 개수 자 16개잖아요 원래 동아리 테이블에 몇 개 있었는가? 4개. 그 다음에 제목까지 총 5개, 구조적으로 5개의 행이 있는 거잖아요. 목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6개, 5개밖에 없는데 16개 표시하려면 다 표시하겠죠. 구분 안 되네요. 한 3 정도 해봅시다. 그러면 값을. 3 엔터. 3개의 목록만 화면에 표시하세요. 라고 하면 보기에 데이터 시트 보기. 네, 다 됐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화면에 총 목록이 3개 보이는 거 보이세요? 여기 옆에? 그리고 아까 1, 2, 3, 4 더 있잖아요, 목록이. 그래서 수직 이동 막대가 또 생겨났네요. 내용이 더 있으니까. 보시라고. 옮겨서 이동해서 보시라고. 이렇게. 이동 막대. 자, 오케이. 다음, 디자인 보기. 요거군요. 자, 그냥 제 화면 보세요. 여기에 5라는 값을 입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 왜? 있어요. 목록이 4가지밖에 없는데 5라는 값을 왜 입력이 가능하지? 자, 5 입력하고 엔터 칠게요. 입력 가능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생각과 좀 반한다는 생각과 좀 다르다는 생각 안 드세요? 틀렸다기보다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여러분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뭐 표현 중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저는 살다 보니까 무조건 틀렸다 다르다는 걸 그걸 말을 잘못하면 정말 어감이 정말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실수 많이 하고요. 필기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보기에 가시면 이게 옵션 중에 목록값만 허용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아니오입니다. 기본값이. 아니오라는 건 1, 2, 3, 4 외에 다른 값도 입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기본값이 5도 입력이 가능, 6도 입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콤보상은 항상 그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움직인다 생각하잖아요. 그건 기본값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얘로. 기본값이 얘로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가보죠, 이제. 마지막에 데이터 시트 보고. 저장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5라는 값을 내가
입력을 하죠. 그러면 입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값 상태가 입력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입력해도 된다라는 게 기본값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사용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 너무 내기 좋은 문제라고 이게. 자, 저장 딱. 자, 이건 집에 돌아가셔서 교재 23페이지에 방금 했던 내용은 이 10가지 안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응? 있는 내용들이니까 지원들이 복습하는 문제로 생각하시고요. 거기에서 문제풀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실습을 해드려야죠. 전체 내용만 설명한 거지. 자, 28페이지로 갈까요? 자, 파일을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2 파일 여시고, 열기. 이거 화면 보실래요? 음, 우리가 콤보라는 용어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콤보 상자라는 건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텍스트 상자와 목록 상자를 합쳐 놓은 겁니다. 형태가 다른. 이렇게. 자, 그다음. 자료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형태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이제 배운 대로 할게요, 이제. 문제 출제 유형 2 파일은 열었습니다. 대여 테이블을 시험은 데이터를 수정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구조를 바꾸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탐색 창에서 대여 포인트 올려두시고 아니면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클릭.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세요. 자, 조회 속성을 설정을 하려면 여기입니다. 조회 속성은. 이건 일반 속성,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일반 속성, 조회 속성을 설정하려면 여기에 속성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열된다고요? 텍스트 상자가 콤보 상자로 변경이 일어나면 된다. 물론 콤보 상자 바꿀지 말 건지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첫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을 가져와서 콤보 상자의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요거 때문에 콤보 상자를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클릭. 그러면 이제 자, 목록의 데이터는 어디 있다고요? 문제에 보면 문제 잘 보세요. 고객 테이블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원본 유형한 고객 테이블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원본. 실제 가져와야 될 건 고객 테이블 안에 이 세 개, 그러니까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 세 개 외에도 또 다른 필드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 세 개만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원본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건데, 전체에서. 그러면 커서 놓으시고 셀렉트 문장을 작성하시던 지금은 그냥 셀렉트 점점점 작성기 단추를 이용할게요. 작성기 단추 클릭. 그리고 고객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 무슨 필드가, 자, 필요한 필드가 고객 아이디 더블 클릭, 이름 더블 클릭, 핸드폰 더블 클릭, 세 개의 필드를 조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죠. 닫고 나가면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데이트 할 거냐? 당연히 예 해주시고. 그럼 행운문 유형. 자, 이제 시험 이야기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문제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몇 개의 필드를 조합하셨죠? 방금 세 개. 자, 나가면 몇 개가 보인다고요? 결과를 보러 나가면 한 개. 그게 열 개수라고 했잖아요. 열 개수. 예? 자, 앞에 보세요. 나가면 몇 개의 필드가 보인다고요? 한 개. 한 개. 열 개수가 몇 개로 조합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문제 속에서 이 첫 번째 문장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열 개수 3이라는 게. 왜 이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 화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
하나, 둘, 세 개 구조, 세 개 보이세요? 물론 전체 목록 너비가 좁아서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나타나지만 이거 조정하는 문제가 있겠죠, 뭐. 자, 디자인 보기 싫으니까. 자, 그럼 이제 처리 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아, 이걸 빠뜨렸군요. 자, 필드에 고객 아이디가 저런 거예요. 자, 세 개 중에 어디를 저장할 겁니까? 아까 이야기를 안 했군요. 어? 고객 아이디 이런 핸드폰 중에 어디를 저장한다고요? 고객 아이디를 저장한다고요. 문제에서. 그러면 고객 아이디가 몇 번째에 있는 필드죠? 방금 필드 조합하셨잖아요. 몇 번째 우리는 몇 번째 있습니까? 고객 아이디가. 첫 번째 있죠. 자, 밑에 그걸 우리가 바운드 저장이라 그럽니다. 바운드 연결. 저장할 필드의 위치입니다. 위치. 첫 번째 필드 1. 이게 순서가 바뀌면 2가 될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뀌면 3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런데 순서 바꾸지 마시고 문제에 있는 순서대로 필드를 나열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있는 순서대로. 자, 그래서 바운드 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바운드 열, 저장열 필드.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자, 세 번째. 고객 아이디 필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고 이름 핸드폰은 각각 2cm 너비로 목록 너비는 2열이, 2열이 잘림 없이 표시로 설정하죠. 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자, 일단 고객 아이디는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건 가져오지 않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아니, 가져오지 않으면 아예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고객 아이디에서 안 가져오고. 근데 문제는 고객 아이디를 가져오지 않으면 저장할 데이터가 고객 아이디를 저장해야 되는데 안 가져오면 안 되죠.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네? 가져와서 화면에 뭐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 녀석을 안 보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표시 숨기기. 자, 열 너비를 가지고 조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안 주면 됩니다. 네? 0으로 주면 되고요. 9번 세미콜론. 그다음 각각 2, 3으로 해야 되죠. 이름, 핸드폰. 자, 이름과 핸드폰 순서대로 우리는 진행을 했으니까 2, 3. 기본 단위는 센티미터. 확인. 엔트. 자, 그리고 잠깐 제 화면 보세요. 자, 뭐 물론 이게 아까 제가 뭐 계속 한 이야기지만 상상이 안 되면 가서 중간 과정 확인. 그러면 앞에 안 보이죠? 근데 두 개가 있다는 건 이제 밑에 수평 이동 맞게 보이네요. 그럼 여기 두 개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 그 세 번째 삼각형의 두 번째 줄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목록 너비는 이 열이 아니라 두 번째 열을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화면에 지금 보이는 두 개의 열이 지금 잘렸잖아요. 화면상에서 내용이 전체가 다 안 나타나고 이걸 다 잘리지 않도록 표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 보기.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목록 너비라고 그랬죠. 전체 이 내용을 다 보여주려면 자동은 현재 테이블 상에 있는 필드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게 목록에 자료가 다 보이려면 사이즈가 얼마만큼 돼야 된다고요? 최소 0 더하기 2 더하기 3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5를 줘도 되고 5.5를 줘도 되고 6을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험 문제에 오의 소지를 없애려고 정확하게 목록 너비 얼마 주세요라고 나옵니다. 아마 5를 주라고 나올 겁니다, 시험에. 왜? 5.5를 줘도 이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6을 줘도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엔터. 그래서 자, 제 화면 보실래요? 자, 2열이 아닙니다. 두 개의 열이 잘리면. 그러니까 이동막대 안 보이죠? 수평 이동막대. 제대 정상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자, 디자인 보기. 자, 네 번째. 목록 위의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하시오. 아까 목록 값만 허용해. 이미 예로 돼 있네요. 예. 기본 값은 아니옵니다, 원래. 끝. 저장, 닫기. 자, 30페이지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아, 이 내용은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자, 파일 바꿀게요. 아, 파일을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3, 열기.
출제 유형 3 파일을 열어. 성적 테이블의 등급 필기에 대하여. 자, 성적 테이블 여시고. 물론 구조를 바꾸는 디자인 보기로. 등급 필드 찾으시고. 선택.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의 속성을 설정하죠. 조의 속성이란 건 어디? 조의 필드 속성 중에 조의 속성. 여기. 예, 이런 내용이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자, 그 판단은 밑에 첫 번째 항에 A, B, C, D, F 값, F 값 C의 목록이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될 수 있죠. 그래서 텍 상자를 콤보 상자로 변경. 여기에 나타나는 이것들을 조의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자, A, B, C, D 값만, 자, 앞에 보세요. 문제에 테이블이라는 표현 없죠? 에? 그래서 시험에 거의 대부분이 또 여덟, 아홉 번 다 또 테이블에서 원본을 가져온다고 나오는데,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값 목록이라 해서 직접 작성. 목록을 직접 작성. 우리 기억나세요? 콤보 상자의 목록 만들 때 로우 소스라는 속성을 이용하시고 이꼴 세일 주소 쌍따옴표 기억나세요? 그건 뭡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죠. 그럼 여기를 따지면 테이블이죠. 기존에 있던 자료니까. 그 다음 콤보 cmd 종류점 우리 add 아이템이라는 메서드 한 칸 띄우고 커말 저축 보험이라고 타이핑 친 거 기억나세요? 그 메서드의 목록을 만드는 그 목록을 만드는 방법에 직접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사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늘 계속 한 이야기죠. 똑같다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자료에는 뭘 쓸 것이냐? 값을 나열할 건데 값 목록. 그러면 직접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목록이기 때문에 쌍따옴표 처리 안 합니다. A 세미콜론, B 세미콜론, C 세미콜론, D 세미콜론, F. 이것도 엑셀과 빗대서 이야기해 줄까요? 혹시 엑셀에 배열 상수라고 해서 묶음 안에 숫자 데이터 값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 세미콜론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쉼표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쉼표는 열 변경, 세미콜론은 행 변경이 됐죠. 그럼 지금 이렇게 목록을 만들 때 저렇게 나가면 B가 세로로 분리가 되겠죠. C, D, F. 예, 꼭 이런 이야기를 꼭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배열 수식의 결과값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배열 함수의 결과값은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7 세미콜론 1 세미콜론 보이세요, 이거? 왜 프로그램이 이런 걸 같이 맞추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하긴. 엔터. 그러면, 자, 나가서 일단 결과를 한번 보시면, 처음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열이 한 개고요. 그럼 저장할 바운드 열도 한 개밖에 없겠죠? 당연히 1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른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다만, 밑에 요거 하나 정도만. 자, 30페이지 두 번째 삼각형. 목록 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목록 값만 허용하겠다. 더블 클릭 동작으로 씁시다.